다음에 이제 1시간 지난번에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패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문화사업 총괄 대표시고 그다음에 플러스코리아 역사 전문위원이십니다. 저서로는 마고 할미로부터 7만년, 홍익인가 7만년 역사에 대해서 우리 조은근 교수님을 모시고 1시간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할 때 제가 지금 강의는 우리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이야기하는데 이 글이란 말 자체도 그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 뜻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자를 글을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방문 모양 있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글을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늬라는 뜻은 다시 실사를 붙여가지고 파생된 글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글자가 원래는 큰 대자가 없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칼로스 뿔긋다 이 뜻인데 이게 글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칼로 설잖아요. 설다 할 때 설 그런 바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글이라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설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상에 보면은 거란이라고 해서 거란이라고 있는데 글단이라고 읽고 계단이라고 읽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글단은 원래는 이 글자가 열바람은 혀짧은 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중에 개자로 바뀌고 글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은 지금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항공이 있어. 항공이는 홍콩에. 그 캐세이 퍼시픽이 뭐냐면은 바로 거란을 표시한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거란이 거단, 티탄, 기단이라고 얘기해요. 거단 또는 치탄. 이 발음이 키탄인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키탄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키타이로 바뀌고 왜냐하면 이 니은 발음이 유승화마로 되면서 니은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타이 일본 발음에도 뭐 유승화 있죠. 니은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기타이 지금은 영어로 적다 보니까 알파벳에서 적다 보니까 캐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은하를 표시한 겁니다. 홍콩 항공의 이름에 그의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글자부터 시작됐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 글자가 전파됐다. 어디로? 사방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기록이 있어요. 당구조선 초기 기록인데 서기전 2185년경쯤 돼요. 서기전 한 2200년경인데 그때 이 부도지의 기록이 보면은 당문조선의 사자였던 유호씨라는 분이 계세요. 유호씨. 그분이 또 다른 말로는 다른 기록으로는 모수라 되어 있습니다. 모수시, 모시시할 때 모수. 네. 그 유호씨가 네달라나 말기 때 이게 빌란이 있었어요. 요임금이 딱따먹게 해가지고 장조선이 세워지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당문할배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약 10년 정도를 군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물론 군사도 있고 정신교육도 시키겠죠. 군사를 키워가지고 유호씨가 일솔자가 돼가지고 요임금을 토벌하러 갑니다. 요임금을 깨우치기 위해서. 왜냐 천도를 배반했거든. 역천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환부 건사 수백여 명에다가 군사를 수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순이 요시의 장남이에요. 장자가 환부의 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 그 군사들이 서방으로 가서 여기 요임금 쪽으로 감이라는 땅에 그 당시에 황하윤이 있었는데 가니까 요임금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전쟁 없이 그냥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당문조선의 천자로 정식 시인이 돼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천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 시가 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요 시가 요 임금의 소행을 감독을 해요.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이 반역을 해서 순을 요 임금을 요를 유폐시키면서 신령을 받아요. 강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순이 천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천자로 승인이 되는데 언제냐? 그때가 부산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행치 축복 변가 때 그때 천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치수를 우가 했단 말이에요. 사궁우가 했는데 신망이 이제 두꺼워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순임금 말기 때 순이 처음에는요 요 임금이 구수가 되잖아요. 구주에다가 3주를 더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문조선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서기전 2267년에 도산회의 할 때 그 땅을 다시 회수했어요. 마음대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는 그대로 뒀어. 그는 이제 기주 북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산둥반도하고 발해만 유역에 있던 영주하고 유주는 다시 회수해가지고 영주는 남국에다가 붙이고 유수는 제가 역사 추적을 해보니까 고수국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수국의 중심지는 천지 북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이 다시 3주를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배반한 거예요. 강문조선을. 그래서 강문할배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자부루가 서기전 2240년에 저기하고 나서 순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이 내리십니다. 그 전에 순이 3주를 더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켰어. 그래서 제거하라 돼가지고 요 시가 차자 유상이라고 있어요. 순의 이복 동생입니다. 유상하고 사공우한테 명령을 내려요. 순을 제거해라. 그래서 협공을 들어갑니다. 협공을 들어가다가 순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참고에 들어서 우에 군사를 할 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에 순의 두 아내는 상강에 두신 자살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가 전쟁에서 이기던데 요 시의 명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욕심이 고졌어. 자기도 책자가 틀리고 군사를 모으고 무기도 수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하고. 그래서 자침하왕이라고 해요. 언제? 서기전 1224년에. 그래서 유시가 다시 우를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전교. 가르침을 주는데 그 당시에 우가 막 제후를 봉하면서 당조선의 제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제후를 봉하면서 조공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당조선 병력으로 탈출해요. 그때 우가 국경을 봉쇄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때부터 약 30년간 전쟁을 합니다. 우는 지금의 회계산, 모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약 30년간 틀을 박혀갖고 나오지 못해요. 요시는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우가 병들어 죽어요. 한 15년 있다가 그 다음에 백익하고 우가 원래 여기 치수를 성공하고 할 때 그래서 봉원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책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산해경이 서기전 2267년경부터 한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책을 같이 진 사람이 백익입니다. 백익이 임시로 대를 이어요. 백익이 있고 나서는 조금 요시하고 관계가 좀 덜해졌어. 그런데 이 개가 우리 아들 개가 백익을 죽여요. 다시 왕자리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시하고 다시 이게 격해집니다. 그때 요시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아무리
가르침을 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뭉글거려가지고 기가 막혀. 그래서 요 시가 결국은 여기 나와요. 하중이 하나라의 이 무리들이 보맹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윤도 봉사되고 기도 봉사되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서남 제족 서쪽 남쪽에 있는 우리 형제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인도하고 여기 숨어있는 유럽 쪽이에요. 카스피해 쪽. 파미르 고원에서 서방 쪽 남쪽으로 건너간 족속이 바로 서남 제족이에요. 그쪽으로 무리를 이끌고 전교하러 갑니다. 그때가 서기전 약 2200년경. 그렇게 돼요. 요 전에 아까 하나라 꾸가 국경을 봉쇄하고 차단했다 했잖아요. 그때 탈출한 사람들이 바로 태호복희 후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풍족인데 서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약 한 2000년, 서기 2000년경에 남쪽으로 가서 인도의 브라만족이 돼요. 브라만이란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풍족이에요. 태호복희가 풍시족의 신조라가 됩니다. 태호복희 씨의 후손들이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브라만, 인도 쪽으로 가서 브라만 계통입니다. 브라만이란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승려계급. 태호복희는 제천권을 갖고 있었던 천군입니다. 일반 천자가 아니고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승려 계급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미 사방 전교의 제도는 순행 제도로 그래요. 순행 돌아다니면서 전교하는 제도가 이미 한국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사방으로 가려져 나와가지고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서기전 7197년부터 장자는 국내에서 정치를 섭정 비슷하게 하고 찾아와 산남은 무리를 이끌고 전교하러 다니다 사방으로. 그런 제도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게 베달라라 이래가 말로 신시라 그러고 신시란 자 만물 세계 만물 박람회예요. 온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오는 겁니다. 당조선 시대 때는 10년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때 요시란 분이 하나라를 포기하고 신앙 제족으로 가서 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서쪽 남쪽으로 가니까 이 동쪽보다도 그쪽에 탑을 더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또 궁을 많이 만들다. 궁이라는 것은 집 펼자에다가 활궁자인데 이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활궁자가 피라미드 계단을 상형문자 만드는 거예요. 궁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 유래를 모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가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런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베달라라 때도 전교가 되고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달라라 때 개 사건이 있어요. 홍수 사건, 여와 홍수 사건은. 그는 9년 홍수, 요선 시대는 5년 대홍수고, 근데 실제로는 22년 대홍수입니다. 여와 시대 때는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그 여와의 역사적 사실이 서방으로 가서 여와 심화가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서방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는 문화 전파가 됐다는 것은 기록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당문수 초기부터 문자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꾸가 홍수의 치수에 성공하고 양자강 남쪽에 형산으로 있어요. 거기 구루공의 꼭대기에다가 돌도시에 대한 그 치수 기념비예요. 근데 실제로는 치수 기념비 더하기 구루 공덕비입니다. 구루 태자 구루 당조선의 사자 천사죠. 천사를 공을 노래한 이 비입니다. 내용 자체는 홍수 치수의 역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다 이게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
한당고개의 기록을 보면은 금간옥, 접신서, 황궁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침이라고 나와요. 이게 잠이다. 물 깊이를 재고 뚝을 만들려면은 깊이 재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왕토 전국 이게 이제 문자로 새겨져 있는 부인교. 요게 왕권을 정권을 주는 거예요. 홍수 치수기가.